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이어 오늘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분산 DBMS를 함에 있어서 설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분산 DBMS라는 것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물리적으로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통신망에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처럼 인식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DBMS를 만들 때 지금부터 소개가 되는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위치 무관성입니다. 위치 무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용자나 혹은 그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본인들이 접근해야 될,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이제 놀러 갔는데 부산에 놀러 가서 부산서 내가 어떤 은행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산에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그 부산에 이 사람 고객 데이터는 없죠. 왜냐하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울 고객의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저 부산에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서울 사람인데 제 데이터가 서울에 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고객 입장에서는 내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마치 내가 지금 사용하는 곳에서 내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냥 일 처리 요구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일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그 일 처리하고 있는 그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할 때 이 사람의 데이터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내가 작동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조차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고객 번호만 치면은 그 고객 번호를 통해서 이 사람의 데이터가 서울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서울에 있는 걸 자연적으로 가지고 와서 일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부산에서 일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분산 DB에 대해서 배웠을 때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분산 DBMS가 있고 분산 데이터 그 목록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388쪽 그림 12-1을 보면은 컴퓨터 1부터 컴퓨터 N까지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1에서 보면은 저 네오박스 제일 위에 분산 DBMS,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 사전, 분산 데이터 주소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울 고객의 데이터는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과 광주의 고객에 대한 고객 번호는 어디 있습니까? 분산 데이터 사전, 분산 데이터 주소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 번호만 알고 있다면은 그 분산 데이터 주소록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 직원이라든가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위치 무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복제 무관성이에요. 복제 무관성. 이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데이터들이 그럴 때 다른 쪽에 복제가 돼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우리 고객 하는 사람 고객 입장에서는 알 필요 없이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거를 처리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제할 경우에 분산 DB를 만드는데 복제를 한다. 그러면 서울서 데이터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부산과 뭐죠? 광주에 동시에 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객이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복제가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가 세 군데 예를 들어서 복제해 있다면은 세 군데가 다 완벽하게 복제가 됐을 때 업무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복제가 되고 한 군데가 복제가 안 됐다. 그건 어떻게 되죠? 다시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완벽하게 세 군데가 복제가 됐을 때 비로소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 다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제 무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병행 무관성이에요. 병행 무관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병행 제어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복수의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분산 DBMS에서도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복수 사용자가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실패 무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패 무관성. 이건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분산 DBMS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죠?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통신망의 그 실패로 인해서 한쪽에 되고 한쪽에 안 되는 처리가 되고 한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뭐가 보장이 된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이 될 수 있게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망의 실패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그 403쪽을 보시면은 거기 403쪽하고 404쪽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지역 시스템의 손상이라든가 통신망의 실패, 그 다음에 분산 실행 이런 세 가지의 그러한 그 실패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할 때에도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존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게 분산 DB 같은 경우는 특히 복제 같은 경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존되도록 즉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각각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서로 이상 없이 똑같은 싱글 유저 뷰로서 그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설계하고 구축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 위치 무관성, 복제 무관성, 병행 무관성, 실패 무관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뭐예요? 시스템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복잡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산 DB를 사용을 하더라도 마치 중앙 집중형 DB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분산 DB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분산 DBMS, 분산 DB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분산 DB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가 되는가를 다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제가 그 PPT를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페이지 40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06쪽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06쪽을 보시면 12-6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질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사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저장 지역이 갑과 을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은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공급자 테이블, 부품 테이블, 선적 테이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갑 지역에 공급자 테이블과 선적 테이블이 있고 을 지역에 부품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 지역에 있는 공급자 테이블을 보면은 하나의 터플 길이, 하나의 레코드 길이가 100비트고 그 다음 레코드 수, 터플 수가 몇 개예요? 10,000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을 지역에 있는 부품 테이블은 하나의 레코드가 100비트, 레코드 수, 터플 수가 몇 개죠? 10만 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적 데이터, 선적 테이블은 갑 지역에 있는데 터플 길이 다 똑같죠. 100비트인데 뭐죠? 레코드 수가 1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뭐가 됩니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질이 그 밑에 나오죠? 뭐를 알고 싶습니까? 서울에 위치하며 적색 부품을 선적한 공급자 번호를 출력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요. 서울에 위치하며 적색 부품을 선적한 공급자 번호를 출력하라. 요거 여러분들 SQL에서 하는 거예요. SQL select from where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select s. 공급자 번호 from 공급자 s 부품 p 선적 sp. 그래서 where 절로 해서 뭐죠? 세 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니까 미니멈 뭐죠? 두 개의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검색 조건이 서울에 위치하는 거, 그다음에 적색인 거.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옵니까? 검색 조건이 4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하는 방법이 책에서 몇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냐면은 6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6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각각 어떻게 데이터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볼까요? 407쪽 그 블루프린트 된 거 있죠? 대안 1번을 봅시다. 이건 뭐냐면요. 부품 관계에 있는 부품 테이블 어디 있습니까? 을 지역에 있죠? 을 지역에 있는 부품 테이블을 다 뭐죠? 갑으로 옮기는 거예요. 갑에 옮긴 다음에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일 처리한다는 게 뭐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걸려요? 1001초, 약 16.7분이 걸려요. 이 16.7분은 뭐를 결정이 되냐면요. 자, 부품 테이블이 몇 개가 있습니까? 부품 테이블이 하나의 레코드가 100비트고 터플 수가 10만 개예요. 그러니까 100비트의 10만 개 레코드를 얼로 옮기는 거예요. 갑으로 옮길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는 얘기예요? 16.7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옮긴 다음에 일 처리하는 거. 일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컴퓨터가 빨리 합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그래서 주로 뭘로 이제 시간이 결정이 되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일이 몇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16.7분이 걸려요. 그 다음 대한 2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거는 반대 을을 갑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갑에 있는 데이터를 을로 옮겨서 을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갑에 있는 공급자 테이블과 선적 테이블을 모두 을에 옮겨서 을에서 요 질문 select from where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2.8시간 걸려요. 2.8시간. 그러니까 대안 1이나 대안 2나 결국 결과는 똑같이 얻는데 데이터를 갑에서 을로 옮기느냐 을에서 갑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16.7분과 2.8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그죠? 대안 3을 볼까요? 대안 3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갑에서 공급자와 선적 관계를 어떻게 돼요? 결합한 다음에 서울에 위치한 공급자, 그러니까 선적한 타프를 각각 적색 제품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적색 제품을 선적한 거 이제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나씩 뭐죠? 을에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2.3일이 걸려요. 2.3일.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한 군데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별 물어보는 거예요. 을에다가 적색 제품입니까? 아닙니까? 적색 제품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이 며칠 걸려요? 2.3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대안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을에서 적색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하나하나 적색 제품을 갑에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선적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그럴 경우에 시간이 얼마 걸려요? 20.1초 걸려요. 20.1초. 예. 그 다음에 대안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갑에서 공급자와 선적 관계를 결합한 다음에 서울에 위치한 공급자가 선적한 테이블을 모두 을로 옮겨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16.7분 걸립니까? 이게 대안 5하고요. 대안 3하고 약간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대안 3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적색 부품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대안 5 같은 경우는 모두 을로 옮겨서 처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나죠? 차이가. 그죠? 그 다음 대안 6번 같은 경우는 을에서 적색 부품을 따로 선택을 해서 갑으로 옮긴 다음에 갑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얼마 걸립니까? 1.1초 걸려요. 1.1초. 그러면은 그 대안 6개 똑같은 답을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408쪽 뭐예요? 대안 1부터 대안 6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을 갑에 대안 1 같은 경우 보면요. 부품을 갑으로 옮긴 다음에 처리하면 16.7분. 대안 2에서 공급자와 선적된 것을 을로 옮겨가고 처리하면 2.8시간. 그 다음에 각 서울 공급자의 선적을 을에서 적색 부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2.3일. 대안 4에서 각 적색 부품을 갑에서 서울 공급자가 선적하였는지를 확인을 하면 20초. 대안 5가 뭐죠? 서울 공급자의 선적을 을로 옮겨서 처리하면 16.7분. 대안 6 같은 경우는 적색 부품을 갑으로 옮겨서 처리하면 약 1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응답 시간이 2.3일에서 1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응답 시간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결국 비용이 되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빨리 원하는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냐면 분산 DBMS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이 시간 차이는 비용의 차이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산 DB에서는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동했을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최대화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지리 처리, 분산 데이터베이스 지리 처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산 DB에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신망으로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분산 D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분산 DB를 만들 때 사용자나 혹은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쓰는 것처럼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분산 DB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그 분산 DB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 25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이 되기 위해서는 25분 이상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켜놓고 있어야만이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꺼버리면은 출석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 3차 수업을 처음부터 25분이 될 때까지 다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가지고 25분이 이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끄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 11주차 DB 관리 시스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